세비치님, 이번에 15 강력한 규제를 네. 보면 예전에 규제를 한 군데 한 군데씩 지정할 때마다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쫙쫙 터지는 경험을 했었던 네네네. 적이 있는데 15 규제로 또 이전처럼 풍선 효과가 일어날까요? 세비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우리가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풍선 효과가 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추이를 보면 풍선 효과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풍선 효과를 막으려고 더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뭐 동별로 한다던가 더 조금 세밀하게 했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더 넓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는 그 주변 지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른다고 해서 눌려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627 대출 규제 나왔을 때 거래량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요. 그 이전 정권 때보다 훨씬 빨라요. 거의 3개월도 안 돼서 거래량 다 회복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겪어봤으니까 합수 효과도 확실히 있는 거죠. 저도 그 문재인 정권 때도 투자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를 해도 할 사람은 해요. 그 방법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봤던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민심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눈치를 본대요.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규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허가 받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급 대책을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게 쉽사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뭔가 규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규제가 덜한 곳으로 풍선 효과는 계속 번지는 거고 이게 지역으로도 풍선 효과가 가고 종목으로도 가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아파트를 막으니까 주택을 막으니까 서울의 비주택 시장이 활성화된대요. 거래가 늘었대요. 비주택을 했을 때 오피스라던가 뭐 상가라던가 그게 되게 주춤했었거든요. 안 좋았는데 지금 거래가 는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대출 규제도 영향을 안 받죠. 뭐 세금 같은 경우도 주택이랑 또 다르거든요. 좀 절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방향을 확실히 트는구나.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똑같았어요. 아파트 규제하니까 사람들이 비주택 쪽으로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또 이번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주택,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확실하게 정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부터 많이 사람들이 찾으시니까 거기를 좀 보려고 해요. 일단은 동탄에 있는 동탄의 롯데캐슬 이 아파트가 최근에는요 34평이 16억 2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매물 호가가 18억이 보이죠. 18억. 이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딱 그 전에 서울의 모습이죠. 이미 이제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역 시범도시락 센트럴시티라는 단지죠. 여기가 34평이 최근에 13억 9,500에 거래가 됐어요. 매물 호가를 보시면 지금 16억, 18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구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34평이 최근에 11억 7,800에 거래가 됐죠. 최근에 지금 매물 호가가 12억 3천 막 이렇게 나와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 파크. 여기는 34평이 최근에 8억 9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나오는 호가는 9억 5천, 9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라는 아파트죠. 여기가 최근에 34평이 8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8억 7천, 뭐 9억 9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여기가 33평이 11억이 거래가 됐죠. 근데 최근에 거의 뭐 11억 1천, 11억 3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남양주는 급등을 하는 정도는 아니다. 아까 동탄 같은 경우는 진짜 급등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좀 온도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있는 안양 만안구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여기가 34평이 최근에 9억 7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호가는 뭐 9억 8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기흥구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여기 있는 죽현마을 동원 로얄 듀크. 여기가 최근에 33평이 10억 9,500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거의 11억 정도의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흥구도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지방 광역시 쪽으로 오면요. 여기 동래구 사직동은 학군으로 좋아하는 동네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여기가 33평이 최근에 11억 5,500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11억 9천 막 이렇게 나와요. 매물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확실히 여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삼익 비치타운. 여기가 최근에 11억 9,700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뭐 14억에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영향을 받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제송동, 해운대구 제송동에 있는 여기 더샵 센텀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좀 학군으로도 좋아하는 동네거든요. 여기가 34평이 11억 7,500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11억 5천, 뭐 12억 5천, 12억 이렇게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머사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거래가 뭐 10억 정도에 됐는데 여기가 매물은 뭐 11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다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100% 믿지 못하지만 최근에 이제 매물 나오는 추이를 봐도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있는 용지더샵 레이크파크. 여기는 34평이 최근에 10억 4,800에 거래가 됐는데 뭐 10억 9천, 11억 5천 이렇게 호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 중동 유니시티 이런 단지는 최근에 8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9억 5천, 뭐 9억 3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쪽으로 가면 지금 대장 아파트인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 이런 단지가 최근에 10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11억 2천 이렇게도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풍선 효과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확실히 가고 있어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일부 풍선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지방 안에서 뭐 집을 옮기든 내 집 마련하는 수요도 있어요. 그게 같이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풍선 효과가 가는 건 맞다. 그렇게 지금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딱 뽑아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좋아하는 곳들로 많이 쏠리곤 있어요. 화성 같은 경우는 동탄역 롯데캐슬은 딱 그 동탄의 대장이거든요. 확실히 좋은 입지에 상품성 좋은 아파트죠. 그런 것들은 막 급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확실히 여기 좀 메리트가 있는 곳들, 그런 곳들로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풍선 효과가 간다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극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양극화가 그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선호하는 아파트는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애는 안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입지라던가 이게 사람들이 확실히 이 아파트를 좋아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싸다고 무조건 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했던 분이 저한테 좀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번 수도권이 이제 비규제 지역이긴 한데 거기 정말 구축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구축인데 이번에 이제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니까 풍선효과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거 팔아서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까요?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갖고 계신 것 같은 경우는 너무 구축이에요. 너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풍선효과가 온다 할지라도 엄청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쵸? 근데 이분이 갈아타려고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 그런 케이스를 했을 때는 이게 비규제 지역이고 혹시나 풍선효과가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빨리 팔고 더 좋은 곳에 넘어가시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그쵸? 그래서 뭐 풍선 효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풍선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지금도 급등하는 곳들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그게 살짝 주춤하다가 또 그 주변에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갑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게 가다 보면 묶이고 지방까지 다 묶여서 결국에는 지방 소도시만 남았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될 확률이 많고 이게 나중엔 정말 전국이 다 규제로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비를 한다 했을 때는 그래도 좋은 거 사야겠죠. 내가 살 수 있는 돈을 뭉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그래도 그런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